안녕하세요. 고양이톡톡 채널의 수의사 김태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캣초딩 교육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성묘에서도 먹히는 검증된 교육 방법이기 때문에 성묘랑 살고 계신 보호자님들께서도 끝까지 봐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내에서만 사는 고양이들은 상대적으로 흥미거리가 적은 환경 때문에 파괴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문제 행동으로 보일 때도 있죠. 그런데 이런 행동들은 단지 나쁜 행동이 아니라 고양이들이 쌓여있는 욕구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다른 형태의 행동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가 고양이의 어떤 행동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양이에게 적절한 대안 행동을 알려주고 고양이가 그걸 계속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게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면 어떤 행동이 오래 지속될수록 더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좋은 행동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고양이와 보호자님께 모두 도움이 됩니다. 성묘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지만 오늘은 어린 고양이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5가지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깨무는 행동. 어린 고양이들 정말 많이 깨물죠. 고양이들이 생후 2, 3개월부터 한 4, 5개월까지 사회적 놀이가 발달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게 깨무는 행동으로 많이 나타나고, 원래는 다른 어린 고양이가 있다면 서로 같이 레슬링하고 치고받고 하면서 깨무는 강도를 조절하는 법도 배우고 그렇게 서로 놀이 본능을 해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랑 사는 고양이들은 우리가 제일 재밌는 사냥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물고 자꾸 덮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해도 우리가 자꾸 깨물리고 심하게 다치면 고양이랑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양이들이 이 시기에 보이는 행동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버티면서 넘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하더라도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강화돼서 성묘가 돼서까지 우리를 깨무는 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끈기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고양이들이 깨물 때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반응하지 않고 그 공간을 벗어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해도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맨솔에담, 아주 진한 레몬 에센스 이런 것들을 피부에 바르셔서 고양이들이 먹지 않을 정도로만, 냄새가 강하게 날 정도로만 바르셔서 고양이들이 깨물었을 때, 우리를 물었을 때 좀 거부감이 들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놀이를 충분히 많이 해줘야 되고요. 놀이를 굉장히 많이 해줘서 고양이들이 우리를 사냥 대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이 해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 고양이들이 닿지 않도록 최대한 끈이 달린 긴 낚싯대 형태의 장난감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놀이를 하시다가도 혹시 우리 몸이나 피부에 고양이의 이빨이나 발톱이 닿았다 하면 바로 장난감을 내려놓고 중단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너희의 이빨이나 몸이 닿으면 재밌는 결과를 계속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장난감으로 재밌게 신나게 놀고 나서 맛있는 것을 먹는 루틴을 매일 여러 번 규칙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고양이들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물질을 뜯고 삼키는 행동. 고양이들의 탐색 활동의 일부가 뜯거나 씹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물 섭취가 수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의를 하는 게 좋은데요. 고양이들이 일단 어떤 걸 뜯고 삼키는 그런 상황들을 최대한 안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하면 할수록 또 도파민이 분비돼서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일단 그 상황 자체를 안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공간에 접근하는 걸 차단하고, 그리고 그런 이물질을 최대한 치우는 것, 그렇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 안전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대신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캣그라스나 아니면 좀 뜯고 놀 수 있는 장난감, 그리고 푸드 퍼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어떤 이물을 뜯으려고 할 때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로 관심을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뜯는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뜯는 물건에도 비터 스프레이라든지 어떤 쓴맛이 나는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또 맨솔에담 또 역시 활용해 볼 수 있거든요. 뜯었을 때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선을 보호할 수 있는 코일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셔서 위험한 상황들 예방하셔야겠죠.
세 번째, 과도한 야행성 행동. 우리가 자려고만 하면 덮치고 깨물고, 그리고 새벽에 계속 울고 우리를 깨물면서 깨우는 행동. 고양이들이 사실 정상적으로 보이는 행동의 일종일 수도 있어요. 고양이들이 해질 무렵 또 해뜰 무렵에 활발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습성이기 때문에 새벽 대여섯 시쯤에 깨우고 관심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수면에 큰 방해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허용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일단 반응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밤에 고양이들이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고 뭔가 먹을 걸 준다든지 이렇게 보상을 주면 그 행동이 계속해서 강화되기 때문에 관심을 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밤에도 자기 혼자 갖고 놀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어딘가 찾아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갖춰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새벽 4, 5시쯤에는 꼭 사료가 나올 수 있도록 자동급식기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힘드실 경우에는 분리수면 하셔도 됩니다. 어린 고양이들은 다른 방에 따로 자게끔 밤 시간에만 거기에 있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성묘들은 이걸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시지 않는 게 좋죠. 그리고 어린 고양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방에 들어가 있는 게 너무 괴롭다면 우리가 격리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방문을 닫고 자는 거죠. 그리고 낮 시간에 활동을 늘려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낮에 많이 놀아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출근을 하시기 때문에 하기 어려우실 수 있죠. 그러면 원격으로 작동하는, 아니면 타이머로 작동하는 그런 장난감이나 그 시간에 뭔가 맛있는 것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낮 시간에 활동을 좀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깨부는 행동을 고칠 때 자기 전에 많이 놀아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명심하실 건 자기 직전까지 놀다가 자는 것은 조금 각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적어도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놀이를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조리대에 오르는 행동. 조리대나 식탁 이런 곳에 많이 올라오죠. 맛있는 것도 있고 흥미로운 것도 있고 보호자님들도 거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기 딱 좋은 곳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도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올라왔을 때 그냥 무관심하게 계속 내려놓는 겁니다. 아니면 관심을 주지 않는 선에서 무심하게 막는다든지. 하지만 그 정도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런 조리대나 식탁 쪽에 축축한 물수건이나 뭐 양면 테이프, 그리고 이제 물을 담아놓은 어떤 플라스틱 그릇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배치해서 고양이들이 좀 접근할 때 좀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바로 근처에다가 미니 캣타워 같은 것들, 올라갈 수 있는 다른 가구 요소들을 좀 배치를 하셔서 거기에 올라갈 때마다 맛있는 것들 관심을 주거나 장난감으로 놀아준다든지 이런 보상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클리커 트레이닝을 활용하셔서 클리커 소리를 보상과 일단 연결 지어 놓으신 상태에서 내가 멀리에 있더라도 고양이가 그 장소를 사용한다, 식탁이나 조리대 대신 사용한다라고 하면 바로 클리커를 울리고 가서 맛있는 걸 주는 이런 보상으로 강화하는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화장실 문제. 고양이들이 화장실을 사실 본능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화장실에 자꾸 넣어줌으로써 그쪽에서 배설을 유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또 사용하도록 해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계속해서 화장실 밖에 대소변을 보고 문제 행동이 이어진다고 하면 일단은 질병적인 부분부터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어렸을 때도 방광염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위장관 문제도 많기 때문에 혹시 방광염이 없는지, 혹시 뭐 장염이나 이런 것들이 와 있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없다면 일단 화장실이 충분히 고양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장소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현관 근처나 어떤 문 바로 앞에 있다든지 거실 한복판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공기청정기 근처, 그리고 세탁기 근처, 건조기 같은 이런 시끄러운 기계들 근처에 있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조용하고 한적한 장소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모래도, 두번 모래도 많이들 사용하시지만 벤토나이트로만 바꿔도 해결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시도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방법들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린 고양이들도 스트레스나 불안에 의해서 배뇨 관련 문제를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절대 크게 소리치고 때리는 식의 혼내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간혹 해결되는 경우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모든 고양이한테 통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혼날 때 무서워서 일시적으로 말을 잘 들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다른 불안이나 두려움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절대 처벌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캣초딩 교육법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고양이의 모든 행동 교정의 방식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요. 대부분 적절한 행동에 보상을 하고 부적절한 행동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 식의 간접적인 처벌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린 고양이든 성묘든 어떤 문제들은 해결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속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치하실 게 아니라 행동학 진료를 통해서 적절한 상담을 받으시고 또 약물까지 처방해보는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양이가 어릴 때부터 고양이의 적절한 행동을 우리가 잘 알려줄 수 있다면 나중에 생기는 문제 행동의 발생을 크게 낮출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더라도 조금 더 해결이 수월한 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이의 어떤 문제 행동을 없앤다기보다는 고양이가 스트레스나 본능적인 욕구를 잘 풀 수 있도록 적절한 대안 행동을 알려주고 그것을 강화시킨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양이의 본능과 그리고 고양이만의 습성적인 행동, 욕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보호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더 부지런하게 자주 영상을 올려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